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하기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선 후보로 선출돼 백악관 탈환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한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총격은 일종의 자작극이라는 주장과 바이든, 오바마 등 배우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중서부에서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이 동북부까지 확산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은 오늘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면서 100만 달러 은퇴 자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겨우 13년 동안만 편히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 배우자에 대한 구제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이민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위험성을 알리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개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중 피격으로 부상당한 지 이틀 만에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돼 백악관 탈환을 위한 선거운동에 본격 나서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어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막했습니다. 사실상의 대관식 같은 분위기 속에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TV 토론 이후 정치적 위기를 맞은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당시 불굴의 강인한 이미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서 대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밤 9시께 전당대회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귀에 거즈를 한 그는 참석자들의 기립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입장했으며 수시로 고맙다고 인사를 했으며 특유의 주먹을 불끈쥐는 제스처를 취해 참석자들의 환호에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올해 39세인 JD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후 귀빈석에 앉아서 오후 9시 52분께 행사가 끝날 때까지 찬조연설을 지켜봤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파이서브 포럼에서 막을 올린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호명 투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87명의 대의원 지지를 받아 세 번째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차기 정부 국정 비전과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은 대선 후보 지명과 함께 새 정강 정책도 채택했습니다. 공화당이 지난 8일 공개한 새 정강 정책은 대외 정책에서는 국익을 외교의 중심에 두고 동맹의 방위 투자 의무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당대회 행사장 주변은 일반인 통행이 제한되는 등 보안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보안구역 밖에서는 반트럼프 진영의 시위가 열려 여성, 성소수자, 이민 등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범행 동기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전날 총알을 구입하고 총격 연습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어제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범인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휴대전화 접근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크룩스의 전자기기를 분석 중이며 집과 자동차를 수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집행요원, 행사 참석자 및 기타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100건가량의 탐문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범행 동기 등을 추정할 단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휴대전화 및 컴퓨터 검색 기록 등을 조사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탐문했지만 정치적 이념 또는 이념적 동기를 시사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컴퓨터 코딩과 게임에 대한 관심 등 일반적인 온라인 활동을 보여주는 증거만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현재로선 크룩스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정치적 동기를 가진 자생적 국내 폭력 극단주의자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FBI는 총기는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총격범은 이 사건 이전에 FBI엔 알려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조사 결과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지만 공모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전 크룩스가 회원으로 등록된 피츠버그 스포츠맨스 클럽에서 사격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클럽에는 200야드 소총 사격장이 있습니다. 피츠버그 지역 언론은 크룩스가 유세 몇 시간 전 배설파크에서 탄약 50발을 구입했다고 보도했고 수사 당국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총격 사건과 관련한 음모론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귀에 묻은 피가 연극용 젤이고 총격은 일종의 자작극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의 바이든, 오바마 등 전직 대통령 배우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과 관련한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좌파 진영도 음모론의 진앙으로 지목됐습니다. 트럼프 측이 자작극을 꾸몄다는 게 대표적 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연한 대처를 통한 강인한 모습 부각으로 지지층을 결집, 승기를 더 굳혔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열세에 처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이 움직인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극우 음모론 집단 QAnon에 빗대어 좌파 진영 내부의 음모론 세력을 가리키는 블루어넌이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블루어넌 음모론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소셜미디어 X에선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격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연출됐다란 표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과 증오, 욕설로 채워진 게시물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챙기고 있습니다. AP통신 에번 부치 기자의 사진도 음모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판도를 뒤흔들 세기의 사진으로 꼽히며 회자되는 이 사진의 구도가 즉석에서 찍었다기엔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이유입니다. WP는 이들은 트럼프의 귀에 묻은 피가 연극용 젤이고 총격은 일종의 자작극인 가짜 깃발이며 비밀 경호국이 트럼프 선거본부와 공모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루스 소셜 이용자들은 이번 총격 사건의 배후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있다거나 CIA가 암살을 기도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기 피습 사건 이후 2시간 만에 온라인 마켓에 총격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가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SNS에는 각종 패러디물이 등장하고 있고 반고흐의 자화상, 영화 매트릭스 장면을 패러디한 그림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사건이 온라인상에선 일종의 밈처럼 여겨지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도 되지 않아 이를 소재 삼은 수많은 패러디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에 트럼프의 얼굴을 합성한 그림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X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미국 정치계의 반 고흐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그림도 있습니다. 매트릭스 속 주인공이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총알을 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매트럼프라는 이름까지 붙으며 누리꾼의 웃음을 샀습니다. 피격당한 부위에 구멍을 뚫은 열쇠고리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피격을 당했던 정치인들의 사진을 엮어 열쇠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고리가 각각 피격당한 신체 부위를 통해 연결된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해외 가수의 앨범 커버나 일본의 유명 만화 캐릭터를 패러디한 그림도 등장했고 심지어는 AP통신 기자가 촬영한 사진으로 문신을 새긴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총격 사건을 소재로 한 굿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엣지에 도널드 트럼프 암살을 검색한 결과 1000개가 넘는 관련 상품이 노출돼 있습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 거래 사이트 아마존의 의류 부문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가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셔츠 외에도 배지나 머그잔, 액자, 열쇠고리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일축하고 대선 완주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사퇴를 종용하는 문서가 나도는 등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피습 사건 이후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비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 내 여론조사 전문가인 스탠리 그린버그는 지난 대선 토론 이후 2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참패할 것이란 내용의 메모를 참모진과 백악관 핵심 그룹에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린버그는 해당 메모에서 내부 여론조사 분석 결과 미국인의 압도적 다수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에 회의적인 입장이며 대통령의 지위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버그의 메모를 접한 민주당원들은 해당 메모를 모든 것을 잃는다, 파괴적 등의 표현으로 묘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수십 년간 베테랑 여론조사 전문가로 활동한 그린버그는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캠프에서 자문을 제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원내 민주당 의원들도 비공개 로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식통은 이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고문들에게 연임 실패는 물론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바이든 정부의 업적에 생길 흠집을 경고하며 은밀히 사퇴를 설득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고위 보좌진들의 경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언제든 전세는 역전될 수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이후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칼을 빼든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취임 첫날부터 독재자가 되겠다고 말하거나 선거 결과 승복을 거부한 남자가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로 선출된 J.D. 벤스 상원 의원에 대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법도 어길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 여름 중서부에서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이 동북부까지 확산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폭염특보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는 가운데 오늘 뉴욕 지역은 올 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최고 기온은 화씨 97도, 섭씨 36도를 기록했고 열지수는 화씨 102도, 섭씨 39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청은 미 전역에 1억 4,630만 명이 폭염주의보와 경보 아래 놓여 있으며 동부에서만 약 1억 명이 폭염특보 영향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버지니아 남동부 등 지역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발령됐으며 이들 지역의 습도를 고려한 열지수는 화씨 105도에서 110도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DC를 포함한 동부의 여러 도시는 어제 화씨 100도가 넘는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네바다주 사막도시 라스베이거스는 최근 일주일 넘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7일 역대 최고 기온인 화씨 120도, 섭씨 49도를 찍은 뒤 연일 화씨 115도를 넘는 기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을 보이고 있다며 모든 종류의 기록을 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타주 캐니언랜드 국립공원에서는 지난 12일 38도가 넘는 기온에 하이킹하던 52세 남성과 그의 딸인 23세 여성이 탈수 증세로 함께 사망했습니다. NBC에 따르면 최근 네바다주와 텍사스주 등 6개 주에서 최소 38명이 열 관련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면서 100만 달러 은퇴 자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겨우 13년 동안만 편히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 뱅킹 레이트는 최근 연구에서 거주 지역에 따라 은퇴 자금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등 인구가 많은 주의 경우 20년이 소요되는 남동부 지역의 주보다 은퇴 자금이 2배 정도 빨리 소진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빠르게 은퇴 자금이 소진되는 곳은 하와이였습니다. 생활 면에서는 최고의 은퇴 거주 지역으로 선호되지만 재정적인 면에서는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의 경우 9년 7개월 25일 만에 100만 달러 은퇴 자금이 모두 고갈됐습니다.
식료품비 5,339달러, 주거비 35,813달러, 공공요금 6,913달러, 교통비 6,238달러, 의료비 9,385달러로 연간 총 지출은 10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뉴욕의 경우 13년 8개월, 워싱턴 DC는 11년 10개월, 매사추세츠는 11년 8개월, 캘리포니아는 12년 8개월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서부 및 남부주에 거주할 경우 은퇴 후 노년 생활에서 재정적인 여유는 훨씬 늘어납니다. 텍사스는 18년 7개월 7일로 하와이보다 거의 2배 길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외 테네시, 조지아, 엘라베마, 미시시피,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같은 남동부 주들은 100만 달러를 소진하는데 최소 17년에서 최고 20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오와, 아칸소, 미주리, 캔자스, 네브래스카, 일리노이, 인디애나와 같은 중서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경우 100만 달러 소진 기간이 20년 3개월 19일로 가장 길었습니다. 슈밥 은퇴 플랜 서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편안하게 은퇴하기 위해서는 약 19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65세 사이 은퇴자들의 저축 평균 금액이 19만 7,322달러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 배우자에 대한 구제 정책이 발표된 이후 관련 이민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상대로 관련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에 돈을 주고 결혼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광고가 나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사기 케이스도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정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허위 서류 접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대비 중이라며 영주권을 받기 위해 가짜로 결혼한 기록을 만들어 서류를 접수했다가 적발되면 기소돼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 발표 직전인 지난 5월 샌디에이고에서 2만에서 3만 5천 달러의 돈을 받고 영주권 신청용 가짜 결혼을 알선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이 조직을 통해 허위로 결혼식을 올리고 영주권을 받거나 수속 중인 케이스가 6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 배우자와 자녀는 현지 체류 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본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집계 발표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이민법원에 접수된 신규 케이스는 약 10만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5월에 집계된 신규 이민법원 케이스 건수보다 약 4만 건 이상 감소한 수준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민법원에 접수된 신규 케이스 건수가 26만 4,04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달 접수된 이민법원 신규 케이스는 극적으로 감소한 수준입니다. 대부분 국가 출신의 이민법원 케이스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특히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 국적자의 이민법원 케이스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에서 2020 회계연도 당시 연간 382건을 기록했던 한인 이민법원 케이스는 2020, 21 회계연도 153건, 2021, 22 회계연도 97건, 2022, 23 회계연도 53건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2023부터 2024 회계연도 이민법원 케이스는 벌써 51건을 기록해 이번 회계연도 연간 케이스는 직전 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무부는 오늘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7,043억 달러로 전월 대비 보합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4% 감소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웃돈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상승했습니다. 앞선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증가해서 0.3%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예상을 웃돈 소매 판매 지표는 고금리 장기화로 소매 판매가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시장 기대만큼 빠르게 냉각되지는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형 통신업체 AT&T가 지난 4월 고객 1억 900만 명가량의 통화, 문자 기록 등을 해킹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T&T는 지난 2022년 5월에서 10월 사이 거의 모든 무선전화 가입자의 통화, 문자 기록 등 정보에 대해 지난 4월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 연방통신위원회 등이 조사 중이며 적어도 한 명이 체포된 상태입니다. AT&T 측은 지난 4월 19일 해커로부터 통화 기록에 불법으로 접근해 이를 복사했다는 주장을 들었다면서 자체 조사 결과 4월 14일에서 25일 해커의 침입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 문자의 내용, 이름, 사회보장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 등은 해킹되지 않았으며 관련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다는 게 AT&T의 설명입니다. 전국도로교통안전국은 위품 에어백으로 인해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나오자 성명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전국도로교통안전국은 성명서를 통해 2차 시장을 통해서 유통되는 가짜 부품으로 인해 에어백이 오작동하거나 에어백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터에 금속이 튀어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이로 인해 크지 않은 사고임에도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위품 에어백은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 외국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으며 정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무더운 가운데 오후에 강한 뇌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갑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